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내가 들어서 이지선이 5천만 원을 은행한테 빌렸어. 근데 이 은행은 받을 여력이 없어. 못 받아. 얘가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줄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조폭이 은행한테 그 5천만 원짜리 그 채권 그 1,000만 원에 내가 살게. 1,000만 원에 사가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막 주리를 틀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아. 받아내. 그렇죠. 그럼 대박 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감면하고 탕감해주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탕감 조건도 사실은 명확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이게 이제 조합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고 처분 가능 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 100% 탕감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80% 감면해주는 그 부분은 뭐냐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이 정도는 80% 감면해 준 다음에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들은 같이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은행이라든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 못 갚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 지점이 저는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그 얘기를 사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그런 수요자들을 만나봐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한번 알아봐라.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예,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은 열받는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날 테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너네 같으면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거냐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본인들도 이해할 것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실무자한테. 네. 그 장면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그거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래? 그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사실 궁금했을 텐데.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네,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너무 좋아해. 공무원이 너무 좋아해. 잘하셨습니다. 네. 예,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은 감면, 어려우신 분들은 채무 조정 이렇게 했고요. 성실 상환자분들의 불만 이런 거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그동안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언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이번에도 그 사실 주택 대출 관련 정책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꽤 들어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현장에서는 잘 체감을 못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걸 할 수 있겠냐 하고 싶으냐를 꼭 물어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소위 수요자 중심 행정인데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들 한번 다 모아가지고요 집단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보고 좀 뺏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필요로 한 게 뭔지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해가지고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별도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